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흐를 이야기하면 꼭 뭔가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이름 핸델이 있죠. 바흐와 핸델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바로 그 음악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독일 출신의 작곡가들입니다. 핸델은 독일의 작센 태생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피렌체로 일찌감치 유학을 갔고 피렌체와 베네치아 등을 돌면서 최신 이탈리아 음악과 특히 이탈리아에서 탄생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장르가 바로 저희가 몬테베르디와 비발디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오페라라는 장르죠. 이 오페라의 매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이탈리아 성악과 오페라의 경향을 익히게 돼요. 이때 베네치아에서 비발디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유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인데 핸델은 과감하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탈리아로 간 것이고 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최신 음악을 배우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하노버 공국의 궁정악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1711년에 핸델은 런던으로 초청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작곡한 오페라인 리날도를 런던에서 공연한다고 런던의 시민들이 핸델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리날도의 공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더욱 핸델을 놀라게 한 것은 런던은 뜻밖에도 시민 계급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 모든 문화의 주체가 궁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장치며 무대 미술이며 이런 수준도 독일어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활동할 곳은 독일어권이 아니라 이 영국 런던이다 라고 영국에 눌러앉기로 결심합니다. 이 핸델의 인생의 행로를 바꾼 이 오페라 리날도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아리아가 바로 울게 하소서라는 아리아인데요. 이 아리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핸델 인생 행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리날도의 공연이 큰 인기를 얻어서 핸델은 1711년에 그냥 그대로 런던에 눌러앉았고 이듬해인 1712년에는 영국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델은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라는 새로운 영국식 이름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핸델은 영국 음악가가 되었고 또 영국의 국왕인 앤 여왕과 조지 1세의 궁정에서 궁정음악가로 활동하고 궁정음악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음악, 특히 오페라를 계속 작곡하면서 영국 음악을 리드하는 중요한 인물로 부상합니다. 핸델은 어떤 음악이든 내놓을 때마다 시민 계급과 또 궁정 양쪽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핸델은 굉장히 시류를 잘 파악하는 음악가였고 그리고 운이 좋은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핸델은 이탈리아에서 최신 오페라 작곡의 경향을 잘 익혀온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오페라의 가사는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로 공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핸델은 자신의 장르를 1730년대부터 오라토리오로 바꿔요. 오라토리오는 성경의 내용을 대본으로 하고 연기를 무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 장치나 의상이나 연기 연습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오라토리오의 대본으로 쓴 성경의 내용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썼기 때문에 관객들이 공연되는 오라토리오의 내용을 자유롭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말하자면 자신의 장르를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바꾼 것 역시 당시의 트렌드를 핸델이 빨리 파악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핸델은 많은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1742년에 초연한 메시아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지금도 핸델 오라토리오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일컬어지죠. 유명한 메시아 2부의 할렐루야 코러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이렇게 자신의 음악을 당시의 청중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계속 런던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핸델 음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찌감치 유학을 통해서 최신 경향을 재빨리 받아들였고 그 최신 경향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핸델의 일화 중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는데 핸델은 1711년에 하노버 공국을 떠나서 당시 하노버 공국의 게오르그라는 공작에게 자신이 영국으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영국에 눌러앉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1714년에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하노버 공국의 공작이 영국 왕 조지 1세가 돼서 런던으로 왔습니다. 핸델 입장에서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떠났던 고용주인데 다시 영국에서 만나게 됐으니 당연히 껄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핸델은 이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조지 1세가 템스강에서 배를 띄우고 물놀이를 할 때 핸델은 큰 배를 빌려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싣고 워터뮤직, 물 위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수상음악을 작곡해서 그 음악을 작곡하면서 조지 1세의 배로 다가갔답니다. 조지 1세는 갑자기 물 위에서 들려오는 아름답고 활기찬 음악에 깜짝 놀랐고 이 핸델의 밝고 활기찬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핸델의 연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핸델이 얼마나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예술가라고 하면 뭔가 사회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회성도 진짜 말레빈 작곡가가 핸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상음악은 어찌 보면 관현악이라는 장르의 기초를 만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음악의 기초를 만든 그런 합주곡으로 평가되는 음악입니다. 핸델은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만년에 2, 3년간 눈병이 악화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핸델의 어찌 보면 생에서 유일한 불행이었던 것 같은데 1759년에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영국의 국가적 위인과 유명한 예술가들이 모두 묻혀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만 봐도 핸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유명한 예술가와 작가의 무덤, 또 동상들이 있는 코너를 시인의 코너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 시인의 코너에 이렇게 핸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핸델은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의 악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일단 바흐, 핸델 두 작곡가는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두 작곡가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17세기, 18세기 유럽의 변형 양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들입니다.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독일의 교회 음악이 크게 성장하고 또 바흐의 세속 음악은 계몽주의에 기반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탐구와 성찰을 담고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요. 반면 바흐에 비해서 보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했던 핸델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독일 관현악과 이탈리아 음악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작곡가의 등장을 통해서 바로크 음악은 크게 발전하게 되고 이리하여 이제 바로크 음악은 보다 고전적인 음악, 빈 고전파로 나아가는 첫 발을 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